처음에 담당자 입장은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측면에서는 변호사 역할로, 리스크를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검사 역할을 맡은 뒤에 다시 스스로 판사가 되어 IR 미팅에 올릴지와 예비 투심에 올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셔벤젤스의 이태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 유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금이 떨어지면 큰일 났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어서 투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수익이 필요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단순히 이러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더 나아가 큰 성장을 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자력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마치 엔진이 없는 글라이드처럼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갔다가 이후 다시 하강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본격적인 이익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엔진, 즉 성장 동력을 갖춘 진짜 비행기가 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장기적인 목표는 1차 목표인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영역 선점을 위한 리소스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인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뿐만 아니라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자금이 있으면 좋은 인재 영입에 유리하고 R&D를 통해 기술 우위에 서며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기에 때로는 엇비슷한 경쟁자 중 자금을 보다 많이 가진 자가 승기를 잡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 확장을 위해 M&A가 필요할 때도 있죠.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자를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외에도 후속 투자 유치, 비즈니스 구인 네트워킹, 경영 관련 조언을 제공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소수의 인력과 소규모의 자금으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일반 기업과는 다르고 대신 자영업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혁신을 통해 J커브 형태의 급성장을 동반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자영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로켓에 종종 비유하는 것도 바로 이 급성장 때문이죠. 벤처 투자자는 일반 자영업이나 기타 초기 기업보다는 급성장이 가능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험 자본의 속성상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J커브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인지부터 스스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투자 유치 이후 창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주이자 파트너인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투자 유치가 비록 법적인 측면에서는 빚은 아닐지라도 일종의 도의적인 측면에서의 빚이 되죠. 따라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본인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공동 창업자들의 역량은 어떤지, 투자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스스로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관련된 마음가짐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회계, 세무, 법무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본적인 실사 대상이기에 회계, 세무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관이 잘 정비되어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지식재산권,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지식재산권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인 명의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금과 투자 유치를 시작할 시점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투자금은 남은 자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데드라인은 현재 자금으로 운용이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시작 시점은 투자 유치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러한 데드라인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투자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적합한 투자자 후보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절차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 유치 계약서 관련한 스터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투자 유치 계획 수립도 투자 유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일반적인 전체 투자 절차는 도표와 같습니다. 투자자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으며 가끔 이와는 다른 절차를 따르는 투자자도 있으니 실제 투자 유치 시에는 해당 투자자의 투자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절차는 크게 사전 미팅과 IR 피칭, 투자심의위원회, 그리고 계약 체결과 납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이러한 동그라미로 표시된 6단계의 중간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투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투자 후보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첫 미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이고요. 2번은 몇 번의 사전 미팅을 통해 IR 피칭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리고 3번은 IR 피칭 이후에 예비 투심위에 올릴 것인지 결정할 때, 4번은 예비 투심위를 통과시킬 것인지 결정할 때, 5번은 본 투심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6번에서 실사와 계약서 문구 검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계약 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 프로세스별 전환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고객의 유입 경로를 나타내듯이 세일즈 퍼널처럼 각 투자 프로세스 중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 후보 중 일부만 다음 단계로 통과되는 구조이기에 최종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까지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를 보면 총 100곳의 투자 후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지만 본투심위까지 통과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은 계약서 협상 중 이견으로 인해 결국 투자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2개 팀만 투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투자 절차를 모두 거치는 투자사의 경우 대체로 4, 5번의 전환율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1, 2, 3번의 전환율은 투자사별로 모두 천차만별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 투자자의 본 투심위 통과율이 대체로 70%에서 95% 정도 범위라면 IR 피칭 이후 예비 투심위에 올리는 비율은 개별 투자사나 개별 투자자별로 달라서 20%에서 70%까지 편차가 무척 큽니다. 그리고 간소화된 절차를 가지는 투자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절차에 따라 다른 전환율을 보이는 편이죠. 그러면 투자 절차 중 먼저 사전 미팅과 IR 피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미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 내에도 다수의 파트너 심사역이 있습니다. 그중 누가 적합한 컨택 포인트일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심사역보다는 파트너 등 직책이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 절차는 담당 파트너 심사역의 개인적인 역량과 관심사, 그리고 의지로 이끌어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표를 직접 설득하는 것보다는 투자사 내부의 다른 적극적인 파트너 심사역이 투자사 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유리하죠. 투자자와 첫 미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팅에서 첫인상이 무척 중요합니다. 담당 투자자가 첫 미팅을 통해 해당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면 후속 미팅을 잡게 되고 후속 미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확신이 들면 이후 IR 피칭 일정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첫 미팅을 끝으로 더는 투자 검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첫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죠. 첫 미팅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주요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스타트업이라는 각인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설명은 질의응답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투자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투자 검토 미팅인 만큼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질문해도 됩니다. 첫 미팅부터 2시간 정도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투자자부터 30분 정도로 짧게 진행하는 투자자까지 다양한데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나머지는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기도 하고 또는 전체 설명을 먼저 듣는 형태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연스러운 질의응답 형태로 첫 미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IR 피칭은 기본적으로 투자사의 파트너 심사역이 모두 참석합니다. 스타트업이 담당 파트너 심사역 외에 투자사의 파트너 심사역, 기타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IR 피칭은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 전후로
진행이 되며 그중 절반 정도가 발표 시간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 발표만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상당한 양의 질의응답도 있기에 질의응답 없이 5분 정도로 짧게 진행되는 일반 데모데이 피칭과는 디테일에서 차이점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IR 피칭이 끝난 후 담당 투자자가 IR 피칭 참석자들의 반응과 분위기를 파악하여 예비 투심에 올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비 투심에 올리기 위해 투자 심사 보고서를 비롯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기에 상당한 확신이 들어야만 올리게 되죠. IR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투자 절차 중 투자심의위원회, 이하 투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담당 투자자가 투자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투자심사 보고서는 다른 파트너 심사역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이니 스타트업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투자자는 스타트업에게 IR 자료 외에도 예를 들어 공동 창업자를 비롯한 핵심 멤버들에 대한 자세한 이력, 추가적인 시장 분석 자료, 매출이나 서비스 관련된 세부적인 핵심 지표들, 세부적인 기술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내부에 세부 자료를 전달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우려가 크다면 간혹 투자자로부터 NDA, 기밀유지 협약서를 작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뒤 단계의 투자 유치 시 많은 양의 상세한 내부 정보 관련 유출에 대해 우려가 있거나 또는 투자자가 어쩌면 직접 경쟁 제품을 향후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투자자일 때 보통 NDA를 고려하는 편이죠. 이 외에도 담당자가 별도로 분석한 자료에 보강하여 투자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투자실사는 예비 투심의 이후 본 투심의 이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때론 본 투심의 이후에 진행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예비 투심의 이전에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주의 이슈가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담당 투자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두는 것이 신뢰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관리 차원에서 증빙 자료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지정회계 법인을 통해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 실사 자체는 수일 이내에 끝나지만 일정에 따라 1, 2주 정도를 기다려야 회계 실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사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이나 정관 등과 같은 일반 서류, 그리고 재무제표나 부채 현황 등과 같은 재무회계 관련 서류, 그리고 주주명부나 기존 투자계약서, 주주간 협의서와 같은 투자 관련된 서류들, 또한 조직도 인사계약서, 급여체계 등과 같은 조직 관련 서류, 그리고 적법한 인허가 조건, 협업계약서 등 사업 관련 서류, 상표권, 특허 출원 등록, 출원 현황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들도 점검하게 됩니다. 만약 실사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면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비 투심회에는 IR 피칭과 달리 스타트업은 빠지고 담당 투자자가 발표하며 기본적으로 투자사의 전체 파트너 심사에 모두 참석하고 때론 기타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의사결정은 참석자들의 점수를 합산하는 총점수제에 기반해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투표를 통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투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임원급이나 펀드의 핵심 운영 인력만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투표로 결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담당 투자자와 미리 협의하였더라도 기업 가치나 투자 금액 등의 주요 조건이 예비 투심위에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가치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조정된 기업 가치를 스타트업이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예비 투심위를 조건부로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예비 투심위 자체가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더 매력적인 스타트업 후보가 있다면 아무래도 눈높이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스타트업 후보에게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예비 투심위를 통과한 뒤 우려되는 부분 등을 보완하여 본 투심에서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본투심의에는 예비투심의처럼 전체 파트너 심사에 모두 참석하거나 혹은 소수 멤버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진행 방식은 투자사마다 다른데 때론 예비투심이랑 유사하게 보완된 자료까지 포함하여 전체 내용을 모두 발표한 뒤에 토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예비투심의의 의견에 따라 보강된 부분과 실사 결과 위주로 짧은 브리핑 이후 관련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고 아니면 실사 결과나 기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본투심의는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결정위원회, 투결의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죠. 의사결정 과정은 역시 투자사마다 다르지만 예비투심의와 달리 보통 참석자 전원의 투표는 드물고 별도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들의 투표로 예를 들어 만장일치 3분의 4 이상과 같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심의위원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투심의까지 통과하면 이제 8분 응선까지 온 것입니다. 본투심의 이후에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때 실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혹은 세부 계약서 문구에서 서로 이견이 생겨 투자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계약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의 경우 비공식적인 절차로 이미 본투심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다른 이유로 철회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까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절차의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과 납입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텀시트는 어떤 주식 종류로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에 얼마의 금액을 투자하며 이해관계 내 권한과 의무는 어떤지 등 투자의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합의서입니다. 투자사별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주요 투자 조건을 이메일이나 구두로 협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협의 과정도 일종의 텀시트를 전달하는 과정과 같으며 이메일과 구두로 컨펌하는 것도 일종의 텀시트에 서명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예비투심의 이전에 주요 투자 조건들을 담당자와 협의하게 되는데 본투심의 이전에 펀드 출자자에게까지 보고되게 되면 변경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최종 확정된 텀시트에 확인한 후 서명까지 하게 되면은 해당 조건을 계약서 문구 검토 단계에서 다시 바꾸기는 힘드니 주의할 필요가 있죠. 만약 여러 투자자의 투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면 그중 투자를 유치할 투자자를 선택해야 하며 텀시트에 서명하거나 또는 이메일과 구두로 컨펌하면 됩니다. 투자 계약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권한과 의무 관계를 명시하는 문서로 계약 후 이어지게 될 장기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규정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계약서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간혹 투자 계약서에 대해서는 경험이 거의 없는 변호사, 회계사 분에게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험 없는 전문가보다는 차라리 투자 계약서를 많이 접해본 투자자나 혹은 선배 창업자에게 대략적인 리뷰를 부탁하는 것이 나을 수 있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조항마다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고 싶겠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항상 받을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은 줘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보완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 높은 우선순위 조건은 가급적 유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낮은 순위 조건은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의 투자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군요.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투자 계약서가 너무 투자자의 권리와만 보호하는 것 같아 공정하지 않아 보였는데 정작 투자자 입장이 되어 보니 안전장치를 위한 이런저런 조건들이 더 필요해 보이더군요. 역시 각자 입장에 따라 같은 시안도 서로 다르게 보이기 마련인데 이러한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계약서 문구를 협의할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계약서 협상까지 끝났다면 드디어 마무리 단계입니다. 계약서 날인 이전에 기존 투자자의 사전 동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관 변경 관련된 주주총회는 진행되었는지와 같은 법무 검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날인까지 되면 투자자가 몇 주 이내에 투자금을 납입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더라도 보통은 좀 더 빨리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의 기존 자금이 소진되어 추가로 캐피탈 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려 실제 계약서대로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금 납입 이후에도 추가적인 법무 업무 처리가 필요한데
주권 혹은 주권 미발행 확인서, 그리고 바뀐 주주 명부와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투자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투자 절차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전체 투자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재판은 아니지만 전체 투자 절차를 재판에 비유하여 다시 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미팅 이후 투자사에서 담당 투자자가 정해지면 처음에 담당자 입장은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측면에서는 변호사 역할로, 리스크를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검사 역할을 맡은 뒤에 다시 스스로 판사가 되어 IR 미팅에 올릴지와 예비 투심위에 올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일단 투심위에 올리기로 하면 이제 그는 투심위에서 스타트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변호사가 되고, 투심위의 다른 파트너 심사위원 각자 의견 개진을 하면서 우호적인 변호사 역할이나 리스크를 점검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투심위 위원들은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담당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은 기본이고, 투심위 통과의 가장 큰 숙제는 투자사의 다른 파트너 심사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투자 절차의 소요 기간은 투자 단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시드 라운드 투자의 경우 자금 납입까지 투자 절차가 빠르면 한 달 안에 모두 완료되며 늦더라도 보통 2달 안에 모두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리즈 A 투자의 경우 최소 3개월은 소요되는 편이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프리 시리즈 A의 경우는 보통 시드 라운드 투자와 시리즈 A의 중간 정도로 소요가 되죠. 전체 투자 절차의 소요 기간은 스타트업의 현금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담당 투자자에게 투자사의 평균적인 소요 기간을 초기에 물어보고, 개별 소요 기간의 편차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미리 투자 유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와 SNS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